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저희 시간대 핵심 코너이죠. 앞서 오프닝에서 쉴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요. 하지만 지수는 말씀드렸다시피 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0.34% 올라가면서 2,57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0.12% 올라가면서 91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함께 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금 해제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도 이 시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야겠죠. 머니맵 통해서 종목의 움직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좀 쉬어가고 있고 SK하이닉스, LG전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주에서도 여전히 강한 쪽들이 계속되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LNF라던가 SKI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올라가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오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쪽에서 빨간불 좀 들어와 있고 오늘 조선기자재, 철강 그리고 유틸리티 쪽, 지주사 쪽도 빨간불 가득하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오늘 소비, 유통 쪽, 중국 소비주, 리오프닝 관련주들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 기계, 장비 쪽에서도 건설이나 기계, 인프라 관련주들 강하고요. 자동차 쪽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게임주들도 일부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희 시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AS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저희 2월 1일에 얘기 주셨던 풍산이요. 그때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 아셨을까요? 풍산의 주가가 오늘 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방산과 구리라는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25% 정도 올랐고요. 목표 주가는 당연히 뛰어넘은 상태인데요. 몰랐다는 얘기겠죠? 목표가를 넘어갔으면은 이렇게 셀지는 몰랐다는 얘기고. 네. 예. 근데 이제 풍산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성과는 좀 나오는데 좀 싼 종목들 아니면 그거에 비해서 좀 제대로 반영 못한 종목들을 찾는 열풍이 이런 데까지 펼쳐지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지금 비철금속 쪽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알루미늄 같은 경우 어떤 러시아 쪽에서 좀 어느 정도 생산할 부분들을 미국에서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알루미늄 가격도 뛰는 모습들. 구리도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물론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도 봐야 되겠지만 구리가 반응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비철금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풍산은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 이걸 성장이라고 할 수는 모르겠는데 말씀드렸던 탄약 관련된 쪽의 강자죠.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고 그에 따른 또 각국들도 다 우크라이나로 보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또 채운다라고 하게 되면 풍산의 방산 부분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쪽이 같이 연결을 되는 부분들인데 단기적으로는 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의 시각적으로 보게 되면 살짝 좀 차익면을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다시 어느 정도 속도 조절 나올 때 그때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이 나신 분들은 너무 축하드리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최근에 또 가파르게 오른 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가 보자 얘기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장 특징주 하나씩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제가 아침에 브리핑 시간에도 이 리오프닝 관련주 얘기를 했었거든요. 중국의 3월 소매 판매가 상당히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리오프닝주들이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어제 장에서 강했던 종목들 시세 계속해서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화장품 쪽에서 저는 좀 궁금한 게 많았던 게 그동안 화장품에 대한 눈높이가 워낙에 많이 낮아져 있었잖아요. 그 반면에 미용이나 의료기기 쪽을 저희가 좀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이 화장품주를 다시 또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2분기에는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이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중에 워낙에 다양한 종목이 있다 보니까 좀 관심 있는 종목은 어떤 건지 궁금해요. 네, 일단 이번에 나왔던 중국의 소매지표를 통해서 바라보는 중국에서 소매지표 한 10.6% 정도 증가했다라는 사실과 함께 나머지 섹터들 쭉 보다 보니까 중국의 리오프닝과 함께 나오는 보복 소비 이게 가장 큰 관건이겠죠. 그래서 이어지지만 과거처럼 어떤 중화학 쪽이 아니라 중국의 소비와 관련된 쪽으로 연결되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화장품부터 의류 이런 쪽까지 나오는데 근데 아쉬운 거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리오프닝 한다고 한국 제품을 더 많이 쓰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워낙 그쪽도 경쟁이 크고 거기다가 약간 많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좀 그 프랑스의 그 브랜드 이런 좋은 브랜드 쓰려고 하는 경향도 좀 높죠. 그래서 아마 중국 리오프닝으로 돌아가는 변화로
한국 업체들의 성과보다는 아마 이게 지금 잘 팔리는 지역별 분포를 보게 되면 북미나 일본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더 포인트를 맞추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중국도 리오프닝이니까 색조 쪽은 강할 것이다 맞아요. 라고 하면서 색조 쪽에 대한 변화 개인적으로는 CNC 인터내셔널이 제일 낫지 않나라는 쪽으로 주요 업체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 업체들 쪽에 들어가는 색조 네. 쪽에 OEM, ODM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제일 낫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조금 더 돌려서 만약에 레저 쪽이나 이런 쪽도 어제 보니까 레저 서비스 이쪽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러면 중국도 악기 관심 있지 않을까요? 오. 삼익악기 뭐 네. 이런 거, 네 이런 쪽으로 약간 좀 돌려서 아마 변화도 생각보다 삼익악기가 그렇다고 어떤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리오프닝 섹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만 좀 싸지만 기업 내용들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투자 아이디어로 봐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K색조의 대표적인 주자가 클리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클리오 사실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CNC 인터내셔널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악기 쪽이요. 3위 악기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꾸준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개장 특징주는 바로 게임주입니다. 게임주 오랜만에 또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드디어 비중 확대를 할 때가 됐는지 이 하반기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게임주라고 하면 당연히 신작 효과를 받아가는 종목들 집중이 되겠죠. 오늘 사실 위메이드 그룹주도 일제히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작 모멘텀 굉장히 많거든요. 나머지 종목들까지 끌고 올라가는 흐름인데 어떤 쪽을 좋게 보세요? 네, 그렇다고 해서 게임주가 뭐 어떤 뚜렷하게 강한 편은 아니지만 네. 오늘 아침에 나왔던 얘기가 하반기 들어가면서 IPO 얘기들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라이온하트 게임즈라고 하는 카카오 게임즈의 네. 또 자회사죠. 네. 이쪽의 상장 얘기. 근데 이게 게임주의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더 넓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수혜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동종업계 분위기를 또 붐업시키게 되면 혹시나 모를까라는 쪽은 바라보고 있는데 네. 다른 것보다 신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신작 관련된 쪽에서 계속 기대하는 쪽은 중국의 판호를 받고 현지화 작업 거치고 중국의 리퍼블릭과 중국의 어떤 회사들이 퍼블릭하면서 나오는 어떤 변화들 이거를 가져가는 쪽으로 봤었을 때 기대가 높은 업체 대표적인 게 뭐 넥슨 게임즈라든가 뭐 넷마블 이런 쪽에 변화가 조금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신작 게임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변화를 기대한다 그러면 예전에 별로 없었던 게 전혀 어쩌게 된 기대감이 없던 게 이게 잘 팔릴까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 네오 위즈죠.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힘내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면서 아직 탄력이 그렇게 크게 들어오는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그냥 흐름들 보고 탄력 받을 때를 좀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게임주는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지금 시세를 강하게 이끌어줄 만한 모멘텀이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개장 특징주들 알아봤고요.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좀 흥미진진합니다. CJV가 될 텐데요. 사실 영화를 좀 자주 보러 가시나요? 아니요. 네. 저는 더욱이 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영화관을 잘 안 갔던 게 네. 좀 이런 OTT가 너무 잘 돼 있기도 했었고 네. 사실 영화비가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 극장에 가면 둘이서 영화 보면 3만 원은 그냥 깨지더라고요. 그런 네. 상황에서 사실 한 명분으로 OTT 그냥 한 달 동안 쭉 볼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영화관에 요즘에 가야겠다 싶었던 게 애니메이션이 너무 재밌는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네. 애니메이션이 우리의 아빠들의 삶을 아빠들의 지갑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네. 라는 쪽이 이제 관건이겠죠. 네. 그래서 일단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지금 흥행하는 거 보면은 이제 지난 슬램덩크 네. 이게 이것도 이게 거의 300만 나왔나요? 446만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예. 400만 정도까지 끌어올릴 네. 정도면 그리고 저 스즈메의 문단속은 저희 아이들도 다 보고 와서 정말 저도 재밌다. 봤고요. 네. 보셨죠? 네. 이게 300만. 와. 네. 이렇게 되게 되면 의외로 이게 기반이 다 일본 애니메이션이지만 네. 이게 성공을 한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애니메이션도 하나의 장르로 극장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구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딱 지금 보니까 시장에서 글로벌 핫한 애니메이션이 하나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오. 슈퍼마리오는 아시죠? 게임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네. 예민수 박사님도 아십니다. 네. 그 정도로. 네. 네. 그만큼
이게 전 세대를 아울러서 맞아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빠가 다 알고 있는 캐릭터를 통해서 네.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지금 한 제작비가 한 1억 달러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네. 개봉한 지 3주 만에 5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와, 62개국 1위를 찍고 있습니다. 이게 4월 26일 날 개봉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에서도 아빠 가즈야라고 오, 하겠죠. 네. 그러면 평소에 극장 안 가도 아들이 가자고 그러면 갑니다. 가실 건가요? 네. 좀 두렵습니다만 네, 가서 가면 또 네. 굿즈랑 이거를 맞아요. 같이 다 네. 콜라파콘하게 되면 네, 그렇죠. 이렇게 나올 변화가 이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봤었을 때 이 변화가 아무래도 앞으로의 지금도 예매율이 1위로 나오지 않나요? 그렇군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전 세계 변화와 함께는 한번 국내도 동참을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쪽은 극장이 아니겠느냐? 네. 예, 그냥 가정의 달이죠 또. 그랬을 맞아요. 때 나오는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 아마 이 부분은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애니메이션 개봉 일정을 보니까 굉장히 화려합니다. 예전에는 애니메이션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이 주 고객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요즘에는 어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는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5월 중에는 아기 공룡 둘리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네. 굉장히 어렸을 때 봤던 만화거든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네, 요리 보고 저리 보고. 네. 네. 안 시켜주셔서 다행입니다. 네, 노래를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네. 그러면 간단하게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기 공룡 둘리의 작가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똑같으시네요. 맞아요. 네. 저랑 이름이 같습니다. 네, 김수정 축하드립니다. 작가님이시죠. 네. 네, 이렇게 네. 애니메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기대작들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당연히 영화관 쪽의 실적으로 잘 이어질 것 같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주가 동향을 보게 되면 이 슈퍼마리오 효과 때문에 극장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관련된 콘텐츠 쪽도 영향을 받으면서 반등을 하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국내 쪽에서도 같이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CJ CGV 일단 여러 가지 그동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CB도 찍고 그러면서 되게 힘든 과정을 겪어왔지만 네. 그래도 이런 특별한 이벤트와 함께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1분기 영업이익 턴어라운드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그래도 매출액 자체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어떤 턴어라운드의 강화가 한 2분기, 3분기 때는 조금 더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약간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한 600억대 정도까지는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됐었을 때 흐름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 그동안 좀 막혀 있었던 리오프닝 효과까지 같이 가세 된다. 그러면 해외 진출해 있는 영화관들에 대한 변화들도 한번 가세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답답했던 부분들이 좀 뻥 뚫리는 그런 실적의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주가로 잘 이어져야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세요? 정말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어떤 변화 요인들이 좀 그래도 키 맞추는 변화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좀 저항이 심한 가격대가 한 17,000원대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일단 시도가 이번 의외에 또 흥행작이 나오면서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 저항대인 한 18,500원대 정도를 목표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4,500원대로 직전 저점대 이탈하게 되면 바로 리스크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8,500원, 손절가 14,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 VTGMP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화장품, 리오프닝 이쪽까지 같이 묶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2차 전지 모멘텀도 있고 화장품 모멘텀도 있고 모멘텀을 두 가지나 좀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볼 텐데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그래서 뭔가요? 네, 참 회사가 다양한 사업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부터 체크를 해보게 되면 네. 이 회사에 지금 매출 나오는 쪽은 라미네이팅 필름이라고 오. 합니다. 이게 뭐냐면 광고할 때 보면 이렇게 반짝반짝해서 그 글씨 쓰고 이렇게 딱 붙이는 네. 네, 그런 쪽의 기계와 필름 모두 다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국내 70% 점유하다 보니까 거의 이쪽에서는 강자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거가 아니라 사업을 다각화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 대표적으로 화장품입니다. 혹시 시카 데일리 수딩 마스크 저는 네.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서 시카가 잘 맞습니다.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의외로 이게 거기 거야라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VTGMP의 거고 지금 보니까 일본에서 코스메
뷰티라고 하는 쪽의 플랫폼이죠. 그 코스메틱 네. 플랫폼 쪽에서 마스크팩 부문 쪽에서 2년 연속 1위 했습니다. 그 정도라고 하게 되면 성과가 나오는 화장품 업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한때 BTS하고 협업해서 나왔던 시카 모델로 활동했던 적도 있다 보게 되면 이쪽이 매출이 한 절반 정도 나온다라고 네. 하게 되면 화장품 업체 치고는 최근에 안 갔는데요. 그래서 이쪽이 좀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화장품 관련주 지금 최근에 다 움직이는데 나도 좀 껴줘라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신성장 동력은 2차 전지인데 요거는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2차 전지 쪽은 뭔지 좀 궁금해요. 나도 2차 전지주다 끼워줄 수 있을까요? 근데 좀 성과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나오는 쪽은 방막 히터 방식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전기차 쪽의 히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쪽이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매출이 나오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강하게 나오진 않는데 성과 나와서 수주권 넓어지면은 이쪽도 하나의 모멘텀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리튬 화학 배터리 관련된 쪽에 대해서 한국전기연구원과 연결해서 나오는 개발하고 있는 진행 상황들. 근데 이거는 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성과는 나오기 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렇구나. 2차 전지도 관심이 있어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또 하나 강점은 그거죠. 큐브엔터라고 아시죠? 네. 네, 큐브엔터 여자아이들. 네, 그 회사의 지분을 37% 갖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죠. 그러면 큐브엔터 최근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여자아이들 5월 15일 날 컴백하죠. 네.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효과, 특히 중국 쪽에서 생각보다 많은 팬을 갖고 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랬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효과가 또 앨범 판매량이나 그런 쪽에서 큐브엔터가 또 올라간다. 효과는 또 누가 받을까요? 하게 되면 VTGMP가 성과를 같이 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화장품이나 2차 전지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잘 모르겠습니다. 좀 개발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큐브엔터 지분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레벨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고 싶습니다. 와, 네. 그렇다면 이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 2021년도에 실적을 레벨업 했더라고요. 네. 그 흐름들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살짝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흔들리는 실적 안 보여줬고요. 이런 변화가 화장품 쪽에서 같이 연결을 시키고 또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도 확장세는 더 이어갈 것이다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주가 어느 정도까지 더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한번 레벨업을 시도하는데 주가가 과거에 좀 무거웠던 적이 많습니다. 맞아요. 박스권으로 한 월봉으로 보게 되면 한 10,000원대와 한 8,000원대 사이에서 많이 횡보했었기 때문에 그 초입인 8,000원대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5,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8,000원, 손절가는 5,7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모멘텀 부자인 만큼 앞으로 쭉쭉 달려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